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자들에게 적용되는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할 만큼 전북의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고요. 그리고 도와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타 지역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데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신년 특집 대담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달라지는 것들, 올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총선 90일 전인 지난 11일부터 후보자들에게 적용되는 제한 사항이죠 생겼는데 출판 기념회나 의정 보고회 같은 것들도 제한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선거의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총선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이 후보자들이 출판 기념회 등을 좀 개최할 수가 없고요. 방송과 신문, 잡지사 등의 광고들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제 지방 의원의 경우에도 이제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뭐 보고회 등의 이제 집회나 뭐 축사, 인사말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정 활동을 선거 국민에게 보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자, 총선 90일 전 말씀하셨는데 또 60일 전 이렇게 시기별로 주요 제한 사항들이 있던데 좀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총선 날짜가 이제 줄어듦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제한 사항이 점점 추가가 되는 구조입니다. 90일 제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럼 60일부터 제한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정치 행사나 선거 대책기구 등에 이제 좀 방문을 해서는 안 되게 됩니다. 또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을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개최하는 어떤 당원 연수, 뭐 정책 발표회 이런 정치 행사에도 참석이 금지됩니다. 또 그런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어떤 여론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이제 후보자와 정당을 좀 광고하는 것처럼 좀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제 다만 이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총선부터 눈에 띄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 게시하는 게 금지가 되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공지능 기술을 합성을 해서 인물의 얼굴과 어떤 특정 장소나 배경 등을 좀 합성을 하는 편집물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뭐 딥러닝과 페이크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런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최근 가짜 뉴스가 많이 만들어져서 좀 정치권을 비롯한 좀 여야 모두 좀 골머리를 좀 앓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짜 영상물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뭐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게시하거나 하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이 AI가 발달하면서 지금 딥페이크 영상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고 좀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개정된 법이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선거철만 되면 정당 현수막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아서 좀 눈살을 찌푸리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현수막들이 뭐 안전 문제나 환경 오염 그리고 도시 미관을 좀 저해시키기 때문에 좀 민원 사항이 좀 많은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12일부터 각 정당은 정당 현수막을 면 동별로 딱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보행자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이런 소방 시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철 현수막의 난립으로 좀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물론 정당의 이제 정당 활동도 좋지만 이 도민의 생활 환경을 우선시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한 사항을 어길 경우에 물론 이제 선거법 관련 조항이 참 복잡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네, 선거법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복잡해서 이 벌금형부터 뭐 과태료, 징역형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후보자가 아까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제 2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이제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이제 제작하고 이제 유포하는 경우에는 좀 처벌 수위가 셉니다. 최대 징역 7년 이하, 그리고 벌금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5개 광고물법에 이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아니고 강제로 이 현수막이 철거되거나 또 과태료가 좀 부과될 수 있다. 이 점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전북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6년 252만 4천 명을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인데요. 지난해에는 176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지난해 말 전북 총 인구는 작년보다 1만 4,850명이 줄어든 175만 4,757명입니다. 특히 2012년 183만 명을 기록한 이후로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구가 늘은 적이 없습니다. 예. 작년도 완주군과 순창군을 제외하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모든 시군의 인구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어느 뭐 한 시도의 문제가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전체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학령 인구도 감소해서 도내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00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즉 학생 절벽 시대가 굳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인구는 이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령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오히려 이런 청년 인구 내지는 이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 인구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적게는 1%, 최대 많게는 10%까지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까지는 신입생 수가 1만 명을 간신히 좀 지킬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2026년도부터는 1만 명 이하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지금 우리가 인구를 좀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 전북도와 이 전북교육청에서 좀 연계를 해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울림 학교 활성화 등을 통해서 어떤 학생 유치를 위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서 인구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합니다. 차제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강화돼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까요? 네, 우리 전북 지역에 대한 인구 정책은 아무래도 출산율 제고와 함께 이제 지역 불균형 정책, 결국 수도권과의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좀 찔끔찔끔 있었던 어떤 사회적 배려와 같은 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결과로 드러나고 있고요. 낙후된 지역의 차별적인 좀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해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일자리인데요. 전북 지역에 청년이 없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좀 2차적으로 공공기관을 좀 전북 지역으로 좀 많이 이전을 하는 좀 균형 발전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군산형 일자리, 전주형 일자리, 익산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큰 효과를 좀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의 이제 세금이 돌아가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 만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타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발표한 2022년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이 표를 보면요. 이 전라북도는 총 2,594억 중 594억을 수의계약으로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전체 이제 비율로 따져보자면 뭐 전체 계약 중에 수의계약 비율이 23% 정도다로 보이는데요. 전국 평균이 18.5%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본다면 전국 평균보다 약 한 5% 정도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북뿐만 아니라 이 기초지자체 단체들을 좀 보면은 뭐 전국 평균이 약 31.8%인데 우리 도내 이제 14개 시군 중에서는 완주군이 약 5%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또 진안군, 김제시, 정읍시, 순창군 여기 이제 시군들도 40%가 넘는 좀 수의계약을 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좀 전국에 비해서 수의계약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의계약이 높다라는 것이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계약을 처리를 할 수 있고 행정도 좀 인력이 최소한으로 뭐 필요가 되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분명히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과연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수의계약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불법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쪼개기 계약이나 좀 부당업체를 선정하는 좀 이런 쏠림 계약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의계약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각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마치 이제 관행처럼 행하고 있는데요. 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요? 네, 뭐 보통 쪼개기 계약, 뭐 몰아주기 계약, 그리고 자격 미달 업체에 대한 계약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부정된 계약이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왜 이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는지 명시를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수의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충실히 좀 지켜서 왜 이 업체와 수의 계약을 진행을 하였는지 좀 투명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수의 계약 총량제입니다. 이런 뭐 어떤 계약을 이제 우리 도에서 뭐 1,000억 원어치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뭐 10%는 수의 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없게 한다. 이런 뭐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요. 아직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어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좀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을 겪으면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이라든가 새만금 대규모 투자 유치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죠. 무엇보다 지난 18일 도민들의 염원을 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올 도정 운영 방향은 어떨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진년 새해 들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지사를 맡는 해이지 않겠습니까? 남다른 희망과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도민들께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그동안 128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호남권 내의 차별, 또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들을 저희가 극복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별한 특례들을 저희가 부여받으면서 대한민국이 꼭 해야 할 그런 정책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북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정말 잘 사는 전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사님,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라북도가 시련과 난관에 봉착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개최지 지사로서 마음 고생이 컸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께 전할 말씀,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정말 작년에 잼버리 파행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에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말 도민들의 마음 제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잼버리 파행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말 큰 위기를 저희가 맞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 갑자기 특화단지가 되고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급격한 성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의 그 시초점에 있으면서 잼버리로 인한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성장통을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대부분의 예산이 회복이 되면서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저희가 100% 복원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복원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새만금 SOC 예산의 78% 삭감된 부분에서 상당히 복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사업이 제 일정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우리의 목소리를 대고 있는데 네. 자, 이 자리를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작년에 이 잼버리 사태를 겪으면서 새만금의 공항, 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이러한 소위 주요 SOC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적정성 검토 용역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6월 말까지 그 적정성 검토를 끝내고 이제 7월부터 관련 사업들이 재개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하반기에 쓸만한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6월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 좀 당겨서 저희가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 새만금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에 꼭 필요한 시설과 R&D 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용수 또 전력 공급, 폐수 처리와 관련된 여러 예산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R&D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면서 기업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해 도정의 성과라면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 유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새만금에 연말까지 해서 10조 원대 투자를 이끄셨는데 물론 이제 김 지사께서는 이제 공약으로 대기업 5개 유치를 내것이기도 했습니다만 투자에 관련한 자, 지난해 성과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10년 동안 저희 전라북도가 1년에 평균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새만금 쪽에는 연간 약 5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10년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이후부터 새만금에 약 10조 가까이 이 투자를 받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91개사에 11조 원 정도의 저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도민들께 약속드린 대기업 계열사 포함해서 5개 이상의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도 저희가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당연히 기업 유치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우리 지역에 이미 기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제가 1년에 100개씩 3년 동안 약 300개 정도의 스마트 팩토리 개조 작업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100억 정도 별도로 확보해서 삼성전자와 손잡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얼마 전에 세계 IT 또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전북관도 설치를 해서 홍보도 많이 했다고 지상을 해서 들었는데 자 해외 기업 유치 어때 가능성 어떻게 좀 타진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CES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광주와 전북에 같이 이 공동 전시관을 개관하고 이 전북에 소재한 기업들 8개의 기업이 세계적인 박람회 그 라스베가스의 CES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또 그 출품에 참석한 기업가들 대표들과 같이 이 저녁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을 많이 내놨더군요. 앞으로 우리 전북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더 많이 CES에도 출품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바이오 특화단지를 올해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송도나 오송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이고 국가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특히 농생명 바이오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그린 바이오, 소위 농생명 바이오를 넘어서 레드 바이오, 의약까지도 같이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스톤 바이오 단지 클러스터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마 보스턴의 그런 좋은 인프라들을 우리 전북이 어떻게 좀 잘 활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사님. 지난해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도 뭐 대단한 성과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사님께서 직접 프리데이터에 나설 정도의 열의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최가 성사됐다 그런 말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렵게 선정된 만큼 앞으로 운영에 더 꼼꼼함을 기해야 되겠고 또 원대한 뭐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부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라고 공고가 처음 났을 때 우리 전북에 있는 많은 기업가와 공무원들이 야 이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북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몇 개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 또 앞으로 제가 당시에 유치 활동을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활동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도정의 목표가 도전 경성이거든요. 네. 제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라는 겁니다. 저희 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들, 또 기업체에 있는 대표들이 정말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서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유치를 해냈거든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4개가 있습니다. 오창, 포항, 울산, 새만금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3군데는 이미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미 다 입주가 돼 있고 이 부지가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공장을 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새만금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지금 문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말까지 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1년 당겨서 작년 11월 7일에 국무총리 모시고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산단도 빨리 조성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10년 정도 후면 2차 전지의 메카 하면 새만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꿈과 열정에 비례해서 유치를 대거했지만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에서도 뭐 사고가 나거나 또는 이제 환경 처리 과정에서 그 폐수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뭐 대책은 강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지금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폐수 처리 과정을 거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와 지금 긴밀히 의논을 하고 있고 새만금청,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군산시 이런 관계부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환경 문제에 관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공폐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을 위한 전용 공공폐수 처리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를 지금 정부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좀 다시 한번 지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참 낭보가 날라들었습니다. 자, 인천과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치고 전북이 2024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그러니까 제외 한인들의 글로벌 뭐 비즈니스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를 유치를 하셨는데 자, 올 10월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와 공동 개최하기로 돼 있죠.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입니다.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 차원의 어떤 대책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세계 한상 대회라고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한상 대회가 지금 1회부터 이제 올해 22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22번을 해마다 열렸는데 우리 전북이 그동안 한 번도 개최를 못했거든요. 저희가 22년도 개최지를 놓고 21년에 울산과 경합을 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전라북도에서 한상대회를 꼭 유치해서 전 세계 약 150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출신 비즈니스맨들을 약 3,000여 명을 한 곳에 모아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공산품, 농수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기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약 1년 정도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막판에 인천이나 제주도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이 한상대 마지막 그 투표를 하는 52명의 그 위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전부 밀착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 문화의 우수성, 또 새로운 변하고 있는 새만금을 직접 이 한인들이 직접 와서 보고 비즈니스에 관한 영감을 얻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옥마을을 비롯한 우리 전북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설득을 한 결과 제가 올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미
9명으로 전담 대책반을 지금 이미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 대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이번에 전북이 맡아서 하니까 다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잼버리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도민들이 다시 한번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문제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드디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도와 정치권이 협력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북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지난 12월에 통과하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면은 그 출범하기 전과 이후에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사님께서 좀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특별자치도가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 환경이 근본적으로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전라북도의 경제력의 낙후성,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방법보다는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보다 신속하게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들을 우리 전북에서 먼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결국 도전의 기회들을 저희가 갖게 되었다. 몇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지 않은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우리 지역의 강점은 농생명 산업, 또 문화관광산업, 또 고령 친화산업,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공공의 급식에 공급 우선 구매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미래의 첨단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소, 2차 전지, 탄소, 또 바이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특화단지 내지는 특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농생명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생명산업 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지구 안에서는 농지 전용이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농지 전용 지구지만 한쪽에서는 농작물을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공장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농지가 전용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걸 농림부 장관한테 하나 전부 일일이 신청해서 받아야 되었다면 지금은 도지사가 아주 신속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131개 특례 조항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특례 조항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또 계속 지금부터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28개 조항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작년에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31개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17년 동안 하면서 약 450개 조항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실정에 맞는 특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법에 반영하고 꾸준히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첫 해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특례를 먼저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이행받아서 자주적인 행정을 일궈내려면 결국에 이제 재정 확보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전라북도 차원에서 또 지사님은 보관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특자도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기재부에서 꺼려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18개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을 넣었어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18개 핵심 사업을 가장 우리가 좀 잘 만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강원도, 세종, 전북 이렇게 4개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 시도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하면서 특별자치 시도에 관한 재정 특례를 공동으로 한번 같이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 제주도에 있는 JDC거든요. 거기는 소위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국제학교를 JDC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제주도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와 유사한 그런 공기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잘 내서 추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 농생명 산업특구, 금융특구, 산업관광특구가 이미 이제 지정이 됐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와 함께 잘 연결해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네. 자, 무엇보다도 융복합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 전체가 또 일선 시군과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될 문제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농생명 산업 특구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래 농생명 바이오 하면 종자, 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또 식품, 뭐 곤충 산업, 또 약용식물 이런 것들을 소위 대표적인 미래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유망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 전라북도에서 집중적으로 각 지역별로 장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는 익산식품 클러스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잘 되고 있고요. 미생물은 우리 순창의 장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정읍에 있는 여러 연구소들을 통해서 생명공학 연구소 분원이 있거든요. 또 종자 산업 클러스터는 지금 김제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곳곳에 형성되고 있는 농생명 산업단지를 묶어서 저희가 산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 안에서 말씀드린 용도 전환하는 거를 도지사가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또 큰 특징은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취직하는 외국인 인력들이 자유롭게 비자 거주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비자 발급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특구, 4대 특구가 있는데요. 4대 특구, 농생명산업특구, 문화관광특구, 산림관광특구, 노인친화산업특구 이 4개의 특구에 관해서 일하는 외국인 인력에 관해서 비자 발급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기업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과정에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네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또 뭐 적지 않은 또 공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이 무슨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상호 협조해야 되는 관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그 특례 규정을 발굴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242개 조항을 준비를 했는데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전북에 먼저 해주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한다. 왜 니네만 별도로 해줘야 되냐. 이 논리에 굉장히 막혀서 특례 하나를 설득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지방 시대를 강조하면서 지방의 분권을 강조하려는 그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거 사실이에요. 저희 전라북도가 특별한 돈이나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꼭 해야 될 정책. 그러나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을 전라북도에 먼저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도전의 기회를 주면 우리가 3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좋은 것 확 증명이 되면 다른 시도로 전파하겠습니다. 그 테스트베드로 전북을 활용해 주십시오. 이 작전이 상당히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도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자, 특히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재 영입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시범 사업도 이미 했고요. 자, 인구 증가를 하는데 어때요? 돌파구가 될 걸로 봅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라북도의 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청년이 약 8,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유치와 기업 활성화에 목을 매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지 사람들이 안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채워질 수 없는 일자리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농촌이라든가 또 약간 험한 일자리 이런 데는 또 일자리가 있어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안 가요. 외국인 인력을 적절히 또 공급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 취임 직후에 건의를 내서 지역 특화형 비자라는 것을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유학 온 대학생들을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 5년짜리 비자를 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2023년에 400명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반응을 봤더니 너무 기업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이것을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위 특구에 이걸 반영을 하자.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설득해서 출입국 관리법에 특례를 만들고 4대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들 여기에 취직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비자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특례 제도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 유입 내지는 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1번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민 정책도 적절히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도지사로서 자, 올 한 해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이고 또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실지 자, 비전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요. 네, 작년 도정의 목표가 도전 경성이었다면 올해 도정의 목표는 100년 대계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정했냐? 128년 만에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100년을 설계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특례제도에 넣고 각종 특구를 만들어서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올해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례로 받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거를 특구를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성공해야지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올해 그것을 10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모시고 도정의 주요 현안의 성과 과제에서 이야기 나눈 동안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요. 그러나 민생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북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더 크게 활력을 되찾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전북에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10월에 열립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전북인의 자존심도 회복하겠습니다. 또 특자도 정말 저희가 잘 준비해서 각종 특례 제도와 특구가 올 연말에 잘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은 또 한 번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됐는데요. 전북만의 특례 발굴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 행정을 일궈 나가는 그야말로 특별한 자치도로 도약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참여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